네, 안녕하세요. 오비스 경제조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전 국민이 고대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나와 가족 중 1차 접종자가 없더라도 다들 기쁘고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뉴스 또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백신이 이른바 집단 면역을 또 형성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해내려면 결국 접종률이 또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순번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꼭 맞으셔서 전체의 건강 같이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백신만큼이나 중요한 보험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만큼이나 중요한 보험 정보를 전해주신 정말 든든한 분이시죠. 자, 김희안 조석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인사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석근 전문가님,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모더나, 화이자, 예.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주 문과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어디 가서 저한테 들었다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는 이런 거죠. 우리 몸에 이 코로나 몽타주를 주사하는 거예요. 몽타주. 네, 코로나의 몽타주를 주사해서 코로나 같은 애들이 지나가다 보이면 잡아 죽이겠다. 아하. 이런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뭐냐면 코로나, 아주 힘없는 코로나를 넣는 거죠. 우리 기존의 독감 백신이라든가 네. 다른 백신처럼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요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뭐 부작용이니 어쩌니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부작용 때문에 안 한다.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보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백신의 차이점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은 알지만 안에 것들의 보장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가입하신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차이점과 그리고 필요성을 안 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더나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적 항암제하고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전혀 다른데. 다르긴 하죠.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없는 것을 치료하는 거랑 이제 안 생기게 치료하는 거랑,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암에 발생한 거잖아요. 네. 발생한 거를 치료한 거랑 안 걸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우리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르지만 네, 다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콕 집어서 한다라고 해서 네네네. 혹시나 이제 연관점이 있을까 싶었는데 다르긴 하다라고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표적 항암제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그에 맞춰서 또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김희안 전문가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참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게, 우리 정인이 사건부터 해가지고 아동학대 논란, 거기에 이어서 학폭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에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사로부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지 잘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너무 잘해주셨던 것처럼 학폭과 관련된 문제들도 너무나 또 커지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요즘은 뭐 학폭 챌린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양하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외에도 이 밖에도 이제 보험을 통해서 좀 준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 정보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021638-3999번, 문자 1668-2838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순서가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보험 리모델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자녀 보험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조석근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제 등교를 앞두고 있고 또 등교한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뭐 영유아를 떠나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20대 넘어서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 있구나를 이제 아신 분들이 또 여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보험에 대해서 문의는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좀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싸게 보험을 가입해 뒀는데 그게 좋은 줄 알고 유지하다가 막상 보험금을 청구했었을 때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보험의 리모델링의 필요성 느끼시는 분들도 또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에게 문을 두드리신 주인공도 역시나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분들의 보험 리모델링을 좀 의뢰해 주셨는데 어떤 사연인지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과거 형태로 그대로 가입하신 정말 우리 시청자분의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둔 아드님에 대한 리모델링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이신데 지금 과거 7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CI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무려 30년 납이고요. 그리고 3년마다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갱신형이고요. 그리고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만 1,000원씩 내고 있고 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2014년에 또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화재 통합보험으로 해서 이제 실비 관련된 보장을 해서 3년 갱신형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이게 두 개 합치니까 16만 원이 넘죠. 그리고 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다 여기 갱신형이기 때문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16만 원이면 거의 50대 우리 여성분들을 가득 차게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 보험료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 훨씬 더 어린 우리 남성 자녀에게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16만 원이 뭐 아주 큰 보험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 자녀 보험료를 보시면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우리 시청자 1억을 더 내야 돼요. 아직도 1억을 더 내야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910만 원밖에 내지 않았고요. 앞으로 1억 400만 원을 더 내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20대 후반에 이제 아들의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어머님이 지금 의뢰를 해주신 건데, 2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험료 자체가 너무 많이 납부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보장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었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CI 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8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CI 보험이 여전히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춤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결혼 안 한 취준생에게는, 취업준비생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시면 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심경색. 우리 수요일 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대한이 뭐라 그랬어요? 암의 크기가 1.5mm 이상 되고 뇌출혈 걸리고 나서 몸에 25% 못 쓰고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아도 안에 뭐 진단에 있어서 상세 내용이 자기네 조건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다 따지고 나서 주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각각 주는 게 아니라 하나 주면 나머지는 사라진. 이거는 정말 우리 일반 가정의 한 가장에게 정말 좀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 외 여성과 이런 취업준비생 20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에 CI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험 상품명에 CI자가 들어갈 수 있고 CI자가 없는데 CI 보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퓨처라는 단어라든가 뭐 숫자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중대한 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CI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들이 다 엉망이에요. 다 10만 원 넘어가고요. 그리고 통합보험 가입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들 가입했어요. 2010년도 초중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 6만 5천 원대인데 실비 보장이 있어요. 실비 보장 있죠. 근데 안에 있는 진단비들이 역시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골절 진단비 조금, 뭐 상해 수술비 조금, 질병 관련된 거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뭐 이 정도면 합당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의 보험료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보장들보다 훨씬 더 넓게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꼭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어있는 보장이 나중에는 어떻게 채워질지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 김희한 전문가께서는 이제 아이 아빠이시잖아요. 네. 이제 막 돌도 아진진하긴 네. 했지만 만약에 아이에게 이와 같은 보험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어떠실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당연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20대 후반의 나이가 16만 원을 지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건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거예요. 적정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자녀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10만 원 초반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있던 보장 측면에서도 더욱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할 때 방법에 있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비갱신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갱신형 납입하는 보험료와 비갱신형 납입하는 보험료의 차이가 더욱더 크다는 거죠. 지금 표에 나가는 게 보이시겠지만은 좌측이 갱신형이고 우측이 비갱신형이에요. 보시면 총 납입보험료 먼저 볼게요. 총 납입보험료. 총 납입보험료는 바로 갱신형 상품이 더욱더 많이 냅니다. 1,400만 원. 비갱신형은 500만 원이죠. 그 이유는 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1,000원대이죠. 1,000원대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를 만기까지 납입을 하셔야 돼요.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라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처음 가입했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험료 보시면은 계단 형식 형태로 올라가게 돼 있죠.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요. 만약에 20대 분들이 이렇게 짧은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을 가입하면은 나중에 됐을 때 은퇴 이후 60세 이때 됐을 때 보험료가 한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 가입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유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갱신형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납입하고 이후에는 보장만 받는 거예요. 이후로는 보험료 납입 안 하고 내가 남아있는 보장을 받는데 그래서 차이가 한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유가 되든 안 되든 이걸 따질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제가 높게 연령대를 말씀드리면은 만 45세 미만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 준비하실 때 비갱신형 준비하셔야 돼요. 왜? 은퇴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뭐 15년에서 20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 이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 은퇴 이후로는 우리 노후 자금 넉넉하게 준비 안 됐잖아요. 근데 보험료도 계속 납입을 해봐요. 그러면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 납입을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은 앞으로의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들을 꼭 한번 계산하시고 이걸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그 세월들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때까지 아이가 갱신형 상품으로 유지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어떨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우리가 또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좀 의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가입하고 있으신 자녀분이 가입하고 계신 이 보험 관련해서 갱신형인지도 모르신 거예요. 왜 보험료가 올라갈까? 그냥 실손보험이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들은 이런 정확한 사항을 알지를 못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아이들 보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19세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요즘 보험사들 같은 경우 어린이의 기준이 만 30살까지입니다. 그래서 31살 한국 나이로 32살 분들까지도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고 오늘의 시청자분 사례처럼 우리 아드님이 29세잖아요. 다음 년 되면 이제 30살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두른 게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 자체가 우리가 다 그 10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어린이 보험이 여러분 무려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어린이 보험에도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 보험을 저희가 정확하게 좀 알아볼 텐데 어린이 보험도 좀 나뉘어져 있다라면서요?
네, 이제 요즘 이제 태아보험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근데 기존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과 요즘 들어서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 보험인데 보험료가 달라요. 가입하고 있는 담보와 보장, 가입 금액이 모두 동일한데 보험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린이 보험과 현재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보험의 이제 보험료를 저희가 비교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남자 3세 아이 기준으로 100세 만기 20년 앞 비갱신형으로 당연히 비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암진단비, 뇌, 입원 일당 이 담보만 넣었습니다. 왜 저희가 이 6가지 담보만 넣었냐면은 우리 보험 중에서 가장 비싼 담보가 바로 암진단비입니다. 그 다음이 이대질환, 세 번째로가 입원 일당이 비싸거든요. 나머지 특약들은 굉장히 부가적인 거죠. 뭐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이런 부분은 큰 보험료가 아닌데 이걸 동일하게 넣었을 때 보험료 보시면 우측이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일반형 상품의 어린이 보험이요. 83,000원대 보험료. 근데 동일하게 무해지라는 상품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51,000원대로 가능해요. 그래서 매달 3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고 납입기간 20년 납으로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차이점을 봤을 때 약 700만 원 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 경우 우리 가계의 보험료 지출을 더욱더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왜 어린이 보험을 성인 보험으로 20대가 돼서 준비할 게 아니라 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가입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20대가 돼서 성인 보험으로 바꿔주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 한도를 바로 보여드리면은 어린이에서는 우리 질병후유장애 3% 이상 담보 이 담보가 없으면은 정말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인데 바로 질병후유장애 3% 담보가 쓰임이 많은 담보 중 하나입니다. 암진단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없어집니다. 다음에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기 힘든데 질병후유장애라는 담보 같은 경우는 수술비랑 비슷해요. 내가 그 해당되는 상황에 후유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55세가 되면은 이 금액이 또 줄어들고요. 60세가 되면은 1,000만 원밖에 준비를 못하는 상황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또 준비가 가능하고요.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최대 1억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성인분들은 5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는데 만약에 성인분들이 암진단비를 나는 좀 1억, 2억씩 가입하고 싶어. 그럼 한 회사로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를 섞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 질환이 이제 갑상선암이거든요. 갑상선암은 우리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암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라서 보험사들이 암진단비를 적게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유사암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보험에서는 50대까지 2천만 원이고 50대 이상이 되시면 또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뭐 이대 질환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도 아이들 5천만 원인데 성인분들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험은 빨리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더욱더 높은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료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보험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담보 안에 있었던 이 가입 금액을 보니까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지금 보장 내역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들은 이제 뭐 진단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의 보상 금액들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질병 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도 쓰임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3천만 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거의 60세 이상이 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서라도 더욱더 유리한데 디스크라는 질병 알고 계시죠? 우리 척추나 허리에 관련돼서 질병이 생기는 건데 이 디스크가요. 나이가 들어서 50대 넘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20세 미만이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디스크 노화는 실제로는
만 18세부터 노화가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학업을 또 중시를 하고 있고 요즘 스마트폰 안 쓰는 연령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70대 분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우리 거북목이나 허리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숙이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의 변형이나 디스크 환자들이 20대 미만에서 50%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디스크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질병이죠. 근데 정형외과 치료, 우리 정형외과 치료는요, 기본적으로 손목이 삐거나 발목이 삐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한 3-4번 병원 가시고 괜찮아져서 안 가시는데 실제로는 6개월 정도 장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디스크는 더욱더 방치를 하시죠. 나이가 들어서 다 아프니까 참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아이들 먼저 시작을 됐을 때 그때부터 치료를 꾸준하게 해야지 이런 X자 형태의 측만증 같은 이런 질환이 안 올 수 있고요. 이 측만증 같은 경우도 젊을 때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병원을 다니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곧게 펴질 수가 있는데 20대가 넘어서 뭐 30대 치료를 하려 하면은 절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질병 후유장이라는 담보 같은 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또 스마트폰 끼고 사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네. 뭐 20대, 30대뿐만 아니라 10대 친구들은 거의 열에 10명이 항상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질병 후유장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가입 금액도 이렇게 넓게 보상되는 보험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의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살면서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이는지 이것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디스크 질환 관련해서 처음으로 질병 후유장에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10% 정도 질병 후유장에 속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 아이가 5천만 원 준비되어 있다. 10%면은 50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질병 후유장애를 준비를 했을 때 각 질환별로 어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만약에 22세 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10% 받으면은 500만 원 수령할 수 있는데 이 후유장이라 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장애가 심각하게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50대 때 만성질환으로 당뇨가 걸려서 합병증, 당뇨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첫 번째 합병증 오는 게 바로 눈의 실명입니다. 우리 눈 시신경 같은 경우 다른 신경보다도 더욱더 작고 얇기 때문에 먼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 실명했을 때 50% 후유장애. 또 당뇨 환자분들은 다른 장기 중에서도 특히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또 보상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발목 절단, 발끝이 썩어가는 게 이제 당뇨 환자분들 합병증 중 하나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죠.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남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남성암의 2위, 여성암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장기를 절제를 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 또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을 때 질병 후유장애는 치매도 보상을 합니다. 5, 60대 분들은 치매보험을 따로 드시죠. 예전에는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질병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다 걸리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걸렸을 경우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질병 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꼭 아이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한, 좀 성인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린 아이에게일수록 좀 더 많은 보상 금액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들어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또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에게도 도움 드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결과 좀 만나볼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래서 기존 것들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김희환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들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워서 계속 내겠다라는 자체가 손해 1억 400만 원을 더 내겠다라는 것은 정말 물타기 하다가 정말 상패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고 자, 실손보험 8,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29세 남성분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 중에서 그래도 몇천 원 더 저렴한 회사로 실비보험을 이렇게 해드렸고 무해지 어린이 보험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20대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료 안 올라가게 1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이제 뭐 잠시 뒤에 뭐 담보도 보겠지만 수만 가지
정확하게 한 60여 가지 담보들로 해서 꽉 채웠던 보장이 되겠고요. 기존 보험료가 16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한 5만 원 줄어들었구나 하시겠지만 전체 보험료를 봐야 돼요. 전체 보험료가 무려 8,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 2대 값을 빼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8,900만 원으로 우리 이 자녀분의 추후에 취업을 해서 어차피 지금은 부모님이 내주시겠지만 취업하게 되면 본인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4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아들을 2천만 원만 내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8천만 원,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또 역시 목돈이라든가 아니면 시드머니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29세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이제 계속해서 보험을 계속해서 도와드리는 것보다는 자녀분이 이제 곧 가져가실 그런 타이밍이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이 결과물을 보고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 보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보장을 어떻게 채워드렸는지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이 9천만 원 9천만 원에 일단 보험료가 줄어들었는데 보장 내용이 전혀 뭐 줄어들거나 똑같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더 커졌죠. 자, 우리 남성 생식기암 관련돼서 이렇게 1,300만 원밖에 없던 거를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려드렸고, 갑상선암 400만 원밖에 없었죠. 이거 2천으로 늘려드렸죠. 뇌출혈만이었죠. 뇌출혈만. 근데 이거를 모든 뇌질환에서 3천만 원으로 늘려드렸습니다. 이 뇌출혈 관련돼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발성 뇌출혈과 외상성 뇌출혈이 있어요. 즉 질병 뇌출혈이 있고 어디 상해로 인한 뇌출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에 자발성이라든가 질병으로 포함되면 다 받을 수 있겠지만 외상성일 경우에는 질병, 상해 후유 장애라든가 아니면 상해 장애 관련된 특약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장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른 채 또 보장범위 협소한 뇌출혈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놓은 보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만 되었는데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증, 심장 판막질환 다 될 수 있게 3천만 원으로 해드렸고요. 4일째부터 받을 수 있던 입원 일당을 첫째 날부터 이렇게 바꿔드려서 보장도 정말 풍성하게 바꿔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 전후 가입 금액을 좀 살펴보니까는 다시 이제 물려주는 엄마의 마음도 기쁠 테고요. 받는 아드님의 마음도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아마도 이제 보험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고민도 분명 컸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보험금을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도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좀 부담스러웠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내 자녀의 보험도 이렇게 내가 부담스럽게 갖고 있진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녀의 보험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체크 포인트들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가지에 내 자녀 보험이 포함된다. 그럼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잊고 살아요. 오늘 봤을 때 괜찮구나. 이거 빨리 알아봐야겠구나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증시 폭락하면서 내 주식들 파란색 보면서 보험은 잠깐 또 뒷전이 됩니다. 기억이 나셨을 때 여기 5가지에 우리 내 자녀 보험이 해당된다. 그러면 반드시 문의 주셔서 아까 우리 29세 취업준비생 같은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세 만기, 25세, 80세 만기로 해서 만기가 짧은 어린이 보험은 반드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지금 우리 평균 나이가 85세인데 우리 자녀는 정말 뉴스에도 나왔지만 120세 이상까지 살 수 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만기는 의미 없고요. 15년 이상 납입기간이 남은 분들은 무해지로 바꾸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져요. 15년 동안 더 내는 것보다 지금 바꿔서 20년 내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사나 홈쇼핑으로 준비한 어린이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부족해요. 돈은 많이 내고 그리고 갱신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살 된 아이가 갱신형으로 가입했다. 무려 90년 동안 갱신이 돼서 100살까지 내야 되는 정말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3번 꼭 체크하시고 오늘 여기에 해당됐죠. 4번. 20대 자녀분들도 어린이 보험으로 저렴하게 크게 보험료 안 올라가고 총 보험료 2천만 원 정도면 100세까지 보장이 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보장이 이렇게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워나가야 되는 또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 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늦지 않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보험 좀 더 알차게 꾸려 나가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셔서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1668-2838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안에서 어린이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 듣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보험이 어떤 것인지 깊숙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린이 보험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A부터 Z까지 저희가 이번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랜과 함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플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보험사들별로 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연령별로 조금 저렴한 회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특징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기존의 어린이 보험보다도 저렴한 이제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우리 자녀가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다. 동일한 보장으로 봤을 때 뭐 최대 6만 원까지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분들 같은 경우 20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입 금액 측면부터 해서 납입 면제 조건까지 성인 보험보다도 더욱더 유리한 게 바로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0개가 넘는 이제 보험사들별로 보험료를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비교를 안 한 이유는 바로 보장 범위 측면에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이런 부분을 판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안 했고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다 비교를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세부터 19세까지는 저희가 A사라는 보험사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험 준비할 수 있죠.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B사가 보험료가 저렴해요. 이게 두 개가 다른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들도 각 연령마다 남성, 여성이냐 그리고 직업마다 보험료가 다 제각각입니다. A사는 0에서 19세, 우리 태아부터 19세 분들 이 나이대에 좀 목표를 정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놨고요. B사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30대 이 연령층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개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는 이제 납입 면제는 그 안에 부가적인 특약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A사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가 암 그리고 암에서도 유사암, 갑상선암이 대표적인 암인데 유사암도 어린이 보험에서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2대 질환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우리 2대 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이죠. 여기서 납입 면제가 또 발생하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 장애를 겪으면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감액이나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보험 가입하시면은 면책 기간은 보상 안 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90일인데 성인 보험에서 있는데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 A사는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도 바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B사 같은 경우는 20대 이상이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 장애가 생겼을 때 납입 면제가 됩니다. 납입 면제 조건으로 봤을 때는 B사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A사는 후유 장애가 80% 이상 돼야지 납입 면제잖아요. B사는 50%.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은 감액 기간은 A사, B사 둘 다 없습니다. 1년이 넘지 않아도 100% 내가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B사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 90일이 지나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사와 B사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플랜에 있는 그 특징들 하나하나씩 좀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고 준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보험이다 보니까 전 담보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담보가 아이들에게는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바로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한 40년, 50년 뒤에 걸리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측정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 관련해서 보험 담보가 100가지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담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 계약이
보험료라는 게 항상 보험을 가입할 때 들어가는데 만 15세 미만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 장애가 기본 계약입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이 됐을 때에는 상해 사망이 추가로 붙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해 후유 장애는 되도록이면은 1억 원 이상을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부주의하고 그다음에 특히 남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후유 장애 관련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앞서서 이제 각 질병마다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건데 다른 담보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100세로 하시더라도 질병 후유 장애만큼은 굳이 100세를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세로 하시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80세나 90세를 적정히 섞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암진단비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여기 일반암의 기준은 바로 유방자궁 전립선 방광 대장 전망내암 발병률 높은 암들 모두 다 일반암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인데 20대가 넘으시면 2천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대 진단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5천만 원. 추가적으로 뇌질환에서 두 번째로 발병률 높은 게 바로 뇌졸중, 뇌경색이거든요. 추가로 2천만 원 또 준비가 가능합니다. 우리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이 추가로 가능한데 그럴 필요 없이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만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수술비 또한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수술비 2천만 원과 진단비 5천만 원, 7천만 원을 수령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후유장애가 생겼다. 그럼 가입하신 후유장애에 비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입원 일당 관련된 부분인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입원했을 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 질병 관련해서 최대 5만 원, 3만 원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중환자실 같은 경우 상해는 최대 20만 원, 그다음에 질병 후 중환자실은 10만 원. 그리고 골절 진단비 관련해서 골절 진단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치아 파절 제외라고 돼 있죠. 이가 부러졌을 때에는 두 번째 골절 진단비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첫 번째인 20만 원만 보상을 받는 거고요. 다른 이제 손목이나 발목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때는 둘 다 합산해서 50만 원을 수령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골절 수술비 또 추가로 있고 5대 골절이라 해서 팔다리를 제외한 머리, 경추, 요추, 그다음 다리 쪽에서 대퇴가 들어가요. 허벅지뼈. 이게 5대 골절이거든요. 그걸로 인한 진단비 수술비. 그 위에 있는 일반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도 추가적으로 보상받으시는 거고요. 마지막에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1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주요 담보들을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보험이다 보니까는 담보가 1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해요. 이 시간 통해서 이제 다 설명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주요 담보들 위주로 좀 알려드렸는데 이 안에서 필요한 담보들이 또 있으시거나 또 빠져있는데 이것도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거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어린이 보험이 어느 정도로 저렴한 건지 이 정보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험사를 또 비교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태아부터 준비하는 0세부터 19세까지가 가장 저렴한 회사가 A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보험사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가입 금액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고요. 보험료 측정하기 위해서 진단비나 뭐 입원 일당 이런 부분은 1,000만 원에서 10,000원만 설정했습니다. 보시면 합계로 봤을 때 A사가 가장 저렴해요. 24,000원대. 근데 맨 위에 지금 판매 순위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 판매 1위인 회사 볼게요. 보험료 28,000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태아보험 준비하실 때 이 1위인 회사를 가입자가 한 50% 정도가 선택을 합니다. 2위인 회사 같은 경우는 한 20%를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A사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사들보다 판매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를 선택을 할 때는 보험사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케팅이라 해서 TV에 광고도 나가야 되고 또 맘카페 이런 데 마케팅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은 보장이라면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조금 더 이제 학계보험료나 앞으로 20년 동안에 납입하는 기간에 따라서 더욱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보험료, 월납보험료 A사가 24,000원대로 가장 저렴하죠. 다른 보험사 보면은
1인 판매사는 매월 4,000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진단비 1,000만 원 했을 때 기준이잖아요. 암 진단비 만약에 5천만 원씩 넣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2천 넣고 입원을 딱 넣으면은 더욱더 격차는 벌어진다는 거죠. 총 납입보험료 측면에서도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담보가 많아지면은 3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되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세부터 19세까지의 이 어린이 보험 저희가 비교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이 어린이 보험은 또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세부터 30세까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험료 또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근 전문가께서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정 보험사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 보험사를 비교해요. 그래서 0세부터 19세까지는 아까 말한 보험사가 됐고요. 20대 자녀 보험에 있어서는 다른 보험사입니다. 다른 보험사가 더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는 진단비들의 1,000만 원으로 기본 계약을 넣었을 때 비사가 다른 보험사보다 이렇게 몇천 원씩 또 만 원씩 저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 보험료로 봤을 때는 3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이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보험료는 아껴서 절약 정신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 저희가 꼼꼼히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도 이제 담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린이 보험을 좀 가입해 둔 것 같은데 맞게 지금 드러나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역시나 연락 주셔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또 이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 1668-2838번 모두 다 무료인 곳이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린이가 아닌 성인분들을 위한 보험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분들도 굉장히 저렴하고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무해지 성인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린이 보험과 상품 구조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할인율 측면에서는 최대 30%까지 저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설명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는 최대 40%였잖아요. 우리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더 드셨잖아요. 그럼 3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할인율에서 한 10% 정도 더 빠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어린이 보험 만 30살까지죠. 이 지금 말씀드린 무해지 성인보험은 만 31살 분들부터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살부터 65세 분들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병력이 좀 많으신 분들은 무해지 성인보험을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준비하는 보험이고 이 보험 또한 저희가 모든 보험사 다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마지막에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 암진단비 최고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감액 기간이 없는 회사입니다. 앞서서 감액 기간 제가 설명드렸듯이 암진단비를 준비를 하고 면책 기간이 90일이 지난 다음에 91일째부터 보상을 하는데 1년이 넘어야지 보험사들은 내가 암진단비 1,000만 원 준비했다. 100%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 지나고 91일째부터 암에 걸렸을 경우 내가 가입한 100% 진단비를 모두 다 보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 기간이 유일하게 없고요.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험 납입 면제 조건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어요. 암하고 유사암이 속했죠. 성인 보험에서는 유사암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발병률이 높아지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일반암만 납입 면제. 그다음에 이대 질환에서 아이들은 뇌혈관 허혈성인데 성인분들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또한 말기관 질환, 말기 신부전증,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보험료 납입 안 하고 남아 있는 보장을 그대로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인분들도 이렇게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이 보험 안에서 여러분들도 보험료 한번 절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정확하게 또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도 당연히 담보들 잘 챙겨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담보는 좀 어떨까요? 네, 담보들 같은 경우 기존의 어린이 보험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 금액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바로 말씀드리면은 상해 후유장애 이 부분 관련해서 기본 계약
계약인데 최소로 준비할 수 있고요.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건 질병 사망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 밑에 상해 입원 일당과 중환자실 의무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중환자실을 선택하는 게 보험료를 조금 더 아끼실 수 있고요. 암진단비 이제 최대 7천만 원이지만은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섞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45세 미만 분들 같은 경우 비갱신형 그냥 5천만 원으로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인분들도 질병 우유장애 3% 이상 담보가 준비가 가능하죠.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환자분들은 준비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대질환 관련해서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2,000만 원, 추가적으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추가로 넣으실 수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성인분들은 이제 수술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 해당 보험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34대, 64대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모든 질병에 관련해서 740만 원, 뭐 1,320만 원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요. 중증질환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질병 수술비를 수술하셨을 때는 많은 금액을 보상하지만은 이것보다도 작은 질병, 경증질환 같은 경우는 차등 적은 금액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보시면은 이제 5, 60대 되시면 대상포진이나 통풍 관련해서 진단비가 있는데 이 진단비를 드리는 회사는 지금 없습니다. 이 회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초 첫 번째만 보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상동맥, 심장팍마 이런 부분은 심장 관련된 수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까지 다 같이 종합보험 형태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담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저도요,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보험의 필요성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보험을 이왕이면 또 저렴하게 잘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보험이 이 보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험료 어느 정도 저렴한 건지 이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석훈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좀 더 저렴한 성인 종합보험을 안내 받아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보험사를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을 해도 뭐 자기 홍보글로 넘어가거나 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이런 비교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6만 1,000원대가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10,000원 넘게 비싸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0만 원 그리고 185만 원까지 큰 차이가 나니까요. 정말 저렴한 회사들로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료 비교 이렇게 저희가 또 꼼꼼히 도와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준비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하면은 이제 성인 보험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로 또 절약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포인트로 좀 정리해 볼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험과 그리고 무해지 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이제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30%나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못 찾습니다. 이 안에서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무해지로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 좀 각각 만나봤습니다. 김희아 전문가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험의 핵심은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이 상품에 관련해서 쉽게 접하다 보니까는 쉽게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많이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가입하는 형태를 봤을 때 거의 지인이나 친구, 친척을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많이 믿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면 다행이지만은 거의 대체적으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 설계사분이 한 회사만 판매하는 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에서 각 보험사들마다 보험료를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지금 보험사들이 워낙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각자 장점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저렴하고 보장 범위 넓은 회사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어린이분과 관련해서 문의가 또 폭주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곧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제 성인분들도 궁금증이 있으시잖아요.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24시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입니다.